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초등 저학년을 위한 돌봄센터를 청사 내에 마련했습니다.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도청 공무원 자녀만 들어갈 수 있어서 특권시설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에 들어선 범위고미 돌봄센터입니다. 도청 공무원 초등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입니다. 숙제 지도실과 북카페,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 노조의 제안을 최문순 도지사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도청 공무원 자녀 100명입니다. 춘천에 사는 취약계층 자녀도 받지만 전체 정원의 10%에 불과합니다. 도청 공무원 초등자녀만 이용하는 특권시설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간 시설의 직장 돌봄 시설과 달리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도청 공무원 자녀만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에 11억 4천만 원, 한 해 인건비만 2억 원이 넘습니다. 도청 직원의 자부담 비용은 한 달에 많아야 10만 원입니다. 도청 공무원 자녀들에만 한정해서 이 시설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지원의 90%가 도비와 국민 혈세로 지급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특혜와 특권으로서 특히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일반화되면서 돌봄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초등 돌봄 문제는 특정 직장인이나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보편복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아이를 당장 보낼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공공에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정 대상으로 나누지 않고 마을을 거점으로 한 돌봄 시설이 필요하지만 강원도 돌봄 정책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분이 같이 가야 하는데 공공기관만 앞서가다 보니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농사용 창고인 농막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농촌 마을마다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불법 농막 단속만으로도 힘에 부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아예 단지 조성 단계에서 토지 소유주를 모두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군 갑천면의 한 마을입니다. 6갈래로 쪼개진 언덕에 작은 집이 층층이 놓여 있습니다. 언뜻 전원주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농사 창고로 쓰여야 할 농막입니다. 농막은 농자재나 수확물을 임시 보관하거나 잠시 쉬는 용도로 숙박이나 거주가 금지돼 있지만 1가구 2주택 규제를 피하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개념 있죠? 농막을 갖다가 놓으면 건축 허가를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이제 집 짓고 사는 거죠. 인근 마을에는 한 개 필지를 36개로 쪼갠 대형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농지를 대지로 바꿔 합법적으로 지어진 주택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 농막입니다. 집 앞 데크와 자갈, 바비큐 용도의 비닐하우스, 주차장까지 농막 크기 제한 20제곱미터를 벗어나 모두 불법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안에 창고용도 및 뭐 바베큐장 이제 그런 시설로 쓰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자체도 일단 불법이신 거고 거의 10건 중에 한 8건 정도는 다 이렇습니다. 이곳은 부동산업자가 농막을 지어 일반인에게 분양한 곳인데 인근에도 비슷한 방식의 농막 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인구 4만 6천 명의 작은 지자체 횡성군에서만 작년 한 해 신고된 농막이 1,500개가 넘고 최근에는 하루 30건 안팎의 농막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 일일이 불법인지 아닌지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땅을 사거나 단지를 개발하고 허가 없이 맹지에 길을 내거나 배수시설을 묻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횡성군은 무분별한 개발을 초기부터 막겠다며 37개 필지로 쪼개져 있는 토지의 소유주 26명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만 농막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법률 정비 없이는 늘어만 가는 불법 농막을 막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년 전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법 시행 1년이 지난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거 사고 현장과 운전자들의 인식을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인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과속 방지턱도 방호 울타리도 없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방호 울타리와 내리막 도로에 방지턱이 모두 설치됐습니다.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도 새롭게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학부모들은 도로 구조상 여전히 불안하지만 시설 개선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님들 운전하시는 것도 살살 하시고 신호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의식이 조금씩 개선되신 것 같아요. 강원도는 민식이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2023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속 단속 장비가 늘고 안전시설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다 지키죠. 지키려고 노력들 하더라고. 보면 인식이 좀 인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말과 야간에는 속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밤에 심지어는 막 12시 넘어도 30km를 계속 유지해버리면은 그런 게 좀... 골칫거리였던 불법 주정차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빽빽하던 지난해 5월 춘천 남부초등학교 인근 모습. 다시 가보니 불법 주정차가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속도 늘렸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달린 그 차 있잖아요. 그 차가 와서 찍고 그 민식이법이랑 그 이제 주민신고제가 있으면서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네. 단속 차량이 다니지 않거나 주택가 인근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5월부터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3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민식이법이 두려운 이유는 교통사고 가중처벌 조항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 시행 이후 동해와 태백에서 과속 등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 2건이 발생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두 운전자에겐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목재를 고열로 분여해서 이 합성가스를 만들고 이걸로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발전소가 태백시에 완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까지 생산합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철암동에 들어선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입니다. 전자파 플라즈마 토치가 내뿜는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열로 목재를 분해해 합성 가스를 만든 뒤 이걸로 엔진을 돌려 발전하는 시설입니다. 250억 원을 투자해 갖춘 발전 용량은 3메가와트, 7,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운전을 거쳐 5월에 상업 발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증기 터빈을 돌리는 일반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비해 효율이 2배 가까이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합성가스의 주성분은 일산화탄소와 수소, 발전을 일부 줄이는 대신에 합성가스에서 하루 600kg의 수소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국산 수소차 넥소 100대가 꽉 채울 수 있는 양으로 강원도가 사들여 도내 수소 충전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가스화 발전이 세계 최초고요. 미사용 목재를 가스화해서 발전을 하는 것 또한 세계 최초입니다. 강원도는 이 지역을 플라즈마 그린 수소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목재 외의 다른 연료, 특히 저열량 석탄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해 탄광 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곧 이어서 석탄,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이 부근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약 우리 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약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 일대를 그린 수소를 만드는. 강원도는 2025년까지 30개 기업 유치와 500명의 일자리 창출, 수소 분야 전문 인력 1000명 양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75살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강원도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과 삼척 지역 접종센터의 설치와 승인이 완료됐다며 이 4곳에서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나머지 시군도 이달 안에 접종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는 75살 이상 어르신 등의 접종 동의율이 72.7%로 나타났으며 춘천 봄내체육관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하루 최대 600명까지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백신 수급 물량에 따라 읍면동별로 접종 일정을 지정해 대상자들에게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과 춘천 수열에너지 부지의 토지 정보를 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들 지역에서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 필지 소유주와 해당 시군 공무원들의 인적 사항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뒤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투기 의혹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제조사 2개 업체를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원주 지역 10여 개의 제조사 중 이들 2개 업체가 노조활동 탄압과 일감 차별이 가장 극심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즉각 부당 노동행위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용부는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노사 양측을 상대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제조사는 물론 한국노총 조합원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실시합니다. 원주 농업기술센터는 과일 간식을 신청한 원주 지역 45개 초등학교 1,78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20g의 컵 과일을 주 2, 3회씩 올해 연말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6개 과일 간식 납품 적경 업체를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양양군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남대천 환경 보전과 수질 개선을 하는 남대천 스마트 워터프런트 파크 조성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양양군은 국비 15억 원 등 30억 원을 들여 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수문 자동 제어, 하천 수질과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확산에 항상 대비하기 위해 도내 처음으로 상시 선별진료소를 짓습니다. 총 사업비 7억 원이 투입되는 상시 선별진료소는 현재 임시시설을 운영하는 정선군 보건소 주차장 일원 96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며 음압시설인 검체실 2곳과 엑스레이실, 진료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정선군은 7월까지 상시 선별진료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강원도 내 산업 생산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대형 소매점 판매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지수는 87.7로 의약품과 전기, 가스, 석탄 광업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대형 마트 판매는 18.8%, 대형 소매점 판매는 17.4% 늘어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취득의 근거가 되는 유지 취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유지 취업률 조사 결과 지난해 1, 2월 전국 576개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4월 1일 기준 취업률은 50.7%였습니다. 4월 1일 취업자 중 6개월 뒤에 취업 상태를 유지한 유지 취업률은 77.3%였습니다. 반면 강원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유지 취업률은 75.2%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에 머물렀습니다. 강원도가 세계 최초로 까나리 종자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해 대량 인공 부화에 성공한 까나리 종자를 사육해 3cm 크기로 자란 치어 5만 마리를 강릉 사천 인근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양미리로 불리는 까나리는 지난 2010년 연간 2,000톤이던 어획량이 최근에는 1,000톤으로 감소했으며 어획 개체 크기가 20cm로 작아져 자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군 농민들이 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며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농민들은 어제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무분별한 농촌 개발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며 농지법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은 오늘까지 양구와 철원, 원주, 홍천 등 도내 각지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즐겁게 배우고 스스로 학습하는 영어 교육 실현을 위해 영어 놀이터 공간혁신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영어 놀이터는 학습, 놀이, 쉼의 공간이자 학교, 지역사회 간 영어 교육 정보 공유와 발표의 장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올해 철원초와 김화초 등 6개 초등학교에 공간혁신 사업비 8억 원을 지원해 여름방학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